하세요. 자, 우리 시대 이슈를 친절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미숙 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세 사기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뭐 요즘 전세 사기로 특히나 이 청년들이 정말 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일단 이거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세 사기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대를 놓는 사람이 뭐 자기의 재산이나 아니면 채무 등으로 전세금을 받더라도 네네. 이후에 이제 그 전세가 만기가 됐을 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세를 맺어서 그 돈을 편취한다고 하는, 흔히 빼앗아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 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전세 사기라고 하고 그 피해자들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이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 허위 감정을 통한 시세 부풀리가 있습니다. 한 20억 하는 건물인데 40억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이럴 경우는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가 공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허그가 전세금 보증 반환 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입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가입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미가입하면서 전세 가격 하락이 됐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국세 등 조세 체납 사실을 숨기고 전세를 내준 경우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국세나 조세 체납이 아주 큰 양일 때는, 만약에 경공모에 넘어간다 이러면 한 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 국세로 세금이 먼저 먼저, 지급되는. 예, 채권을 가져가는 경매나 거죠. 공매도 예, 그렇게 저희 이제 선택권이죠. 말을 했던 그 예. 빌라왕의 경우도 이런 네, 경우에 그렇죠.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계약 후에, 심지어는 계약 당시에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워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전세 사기 피해가 났을 때, 제가 A 씨랑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그 A 씨가 돈은 다 가져갔고 B 씨가 이제 임대인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돌려줄 의무나 책임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 뭐 노숙인이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 외에는 임대인이 사실 부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 있거나 자기가 모든 것을 양도받았다라고 자기가 대리 받았다고. 나랑 얘기하면 돼요. 예. 네. 그래서 뭐 그 인감이나 인감 증도 다 받았다고 하면서 전세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증금을 아예 공인중개사 등이나 관리업체가 가로채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채무로 신탁회사에 이 돈을 맡기는 거, 이 건물을 담보로 잡히는 겁니다. 그럼 그 담보를 통해서 제2금융권이나 금융권에 그 채권을 주게 되면, 그 담보를 주게 되면 이제 자금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공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개인이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조직적으로 다들 맞습니다. 공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피해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깡통 전세는 네. 매매가에 거의 근접한, 예를 들어 80, 90%의 전세금, 아니면 주택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전세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경우, 우리 깡통 전세 말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다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부동산 막 열풍이 일었을 때 갭 투자가 굉장히 합법적이고 좋은 것처럼 많이들 홍보를 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지금 너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으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또 사각지대가 많다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의 대부분이 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좀 실태 조사를 해라. 근데 실태 조사도 안 하거든요. 특별법은 인천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선매입해라. 근데 이것도 안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최우선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고 주거비 지원을 좀 해달라라는 부분 등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은, 일단 이거라도 됐으니 뭐 여기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로 인정받는 뭐 이런 거라도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세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것이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4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요. 그럼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야지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돼야지 지원 대상이 되고요. 근데 이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3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요건이 되기 위해서 신청서를 아까 적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신청서 적는 게 변호사님들 말에 의하면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전세 피해자, 피해자인 게 확실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보면. 근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지금 피해자의 요건이 뭐 피해 구제 대상자,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이렇게 쭉 있는데 네. 이 자체를 이제 지원하는 것부터 뭐 인정받는 그 과정이 너무 좀 녹록치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구체적인 사례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구체적인 사례 예. 그러니까 전세 피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 뭐 안 받는 됐다. 경우. 예. 요건이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 대출이 없으면 또 전세 피해자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되는 거예요. 지원을 받으려면. 그 다음에 다수의 피해자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다수가 얼마인지 몇 몇 명부터인지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의 의도를 이 임차인 그러니까 전세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건데 그거를 입증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돈은 뭐 돌려받지를 못해가지고 바른 동동 부르고 있고 네. 시간은 지나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임대하기로 했던 사람이 어딘가로 떠났다거나 아니면 그 뭐 사람이 죽었다거나. 아닐 거나 예, 죽을 뭐 수도 있죠. 이렇게 됐다거나 근데 그 과정을 임대인 그러니까 임차인 자신이 네. 이제 그걸 입증해야 되는 예, 과정 맞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힘들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해도 그게 예. 뭐 내가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많고.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 이게 누더기 특별법이라고 벌써 특별법 뭐 개정 운동도 서울에서는 네. 좀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사실 개인이 사기 네. 당한 거를 국가에서 어떻게 보존을 해주냐 그 개인이 알아봤어야 되는 네네. 건데 네. 근데 지금 원체 규모가 크니까 어느 정도 특별법이라도 네네. 만들어서 해주겠지만 이거 다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제 정부에서는 사회적 재난이나 국가가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네. 뭐 시민사회나 피해자들 일부 여당 일부는 또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전체 대출을 확대했고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폭등했는데 여기에 대한 염려나 뭐 제어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갭 투기 규제 정책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제도의 관리 부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세금 아니 그러니까 매매가에 다 들어차 있는 전세를 줬는데도 또 보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증보험의 한도를 넘어선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관리 부실 등이 국가의 정책 등이 전세 사기 사태를 키웠고 특히 작년에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네, 그게 161만 건을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10%에 해당하는 12만 가구가 깡통정세 고유연금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말에 발표된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때 좀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런 피해까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권부터 지금 정권까지 그럼 4개 정권을 거치면서 전세 물량을 공급해라는 수많은 언론 그다음에 부동산 업자들이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세 공급을 늘리겠다고 시작된 게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확대했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는 재산세나 아니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규제 지역인 강남에서도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부분별로 무분별한 대출도 전세 사기 피해를 악화시키는데 담보대출 잡힌 집도 전세 대출을 금융권이 해준 겁니다. 그러면 전세도 거기다가 지금 이제 국가 정책 하나 그다음에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 그다음에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아까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 네네. 이것 또한 전세금이 집값에 다다랐는데도 여전히 보증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들이 다주택 투기자나 나쁜 집주인들이 전세 사기를 저지를 수 있게끔 다
조건을 다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다 해줬거든요. 근데 이 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융권이 다 뭐 했는지 아시죠? 다 경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말하듯이 금융기관이 공공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는 말할 것 없이 금융기관은 공공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와 그 보증기관, 공공기관, 그다음에 금융권 이런 기관들의 여러 가지 제도나 아니면 부실한 관리가 전세 사기의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부산의 전세 사기 상황이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일단 한 가지 예만 딱 말씀드리면 네네. 부산 진구 상황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구가 좀 많죠. 진구 보면 어떤 이제 다세대 주택이 127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127세대 모두 선순위 채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선순위 채권자 100%가 제2금융권 3개 그리고 채권 금융기관이 약 30개에서 60개의 건물의 공동담보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7세대 모든 세대가 후순위 임차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평균 임차 보증을 보면 한 1억 정도가 되거든요. 예, 5천만 원 미만도 있지만 1억 이상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부산 민변하고 부산 참여연대가 6월에 2차례 정도 부산 지역의 전세 피해자와 간담회를 좀 개최했었습니다. 근데 각각 한 30명 정도씩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이제 좀 사실은 청년들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신 분이 대부분 청년들이었습니다.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힘들거나 후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뭐 업무용 오피스텔은 지원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나서서 81명에 대해서 피해상을 조사한 것을 보면 그 피해자가 81명인데 그 피해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모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사기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후수인데다가 피해자로 특별법에 의해서 피해자로 지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지원을 받기는 거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이분들이 그 관리비를 냈잖아요. 이 관리비를 임대인들이 다 몇 달 동안 그럼 그 관리비를 갖고 수도료, 전기료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점검 이런 걸 또 하나도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빚까지 또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정지되고 물도 단수되고 전기도 단전되는 이런 상황이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갖고 제일 시급한 대책은 뭡니까? 시급한 대책은 물론 부산시가 지원센터를 만들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거기 다녀온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거기에 상담하시는 분이 자기들보다 더 모르는 상황이고 심지어 왜 이런 데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담보를 공매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물, 전기 이런 것만이라도 행정 지원을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한다고 종합대책이 마련되나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런 걸 가서 요구했을 때 아직 그런 거 모른다. 지원센터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센터가 도시공사에 있는데 이거 시청으로 옮겨야 됩니다. 피해자들이 가기 쉬운 곳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래 세대입니다. 청년이 맨날 떠난다고 하는데 이런 청년들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부산 지역도 힘들고 우리 미래도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분들 거기서 못 사는 거잖아요. 일단 살게부터 해줘야 된다. 일단 호흡 숨 쉬고 그다음에 방법 찾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숨도 못 쉬고 깔딱깔딱 넘어가는 분들한테 방법은 한 1년 후에 찾을 수 있고 한 2년 후에 3년 후에 한번 해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좀 타이밍이 안 맞는다. 부산에서는 나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부산의